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두 번째 문단, 이런 전차로서부터 28자를 맹가노니까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창제의 동기가 되는데, 자, 거기 둘째 문단 옆에 큰 괄호에다가 애민정신, 창조정신 각각 적어주시고,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차로라는 말은 까닭으로,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옆에다 적어두시고요. 까닭으로. 거기에 로는 원인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전차는 물론 명사고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사멸어입니다. 그 다음 로, 요것은 원인 부사격 조사. 적어보세요. 원인 부사격 조사. 됐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런 전차로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전차로. 요 말은 사실 불필요한 말이었어요. 빼도 됩니다. 내용상. 세종대왕께서는 굳이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빼도 되는 거죠.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면, 한자, 한문이기 때문에. 해례본은 원래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발표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한문 문장 구조로 봤을 때 그걸 직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요것이 들어갔는데, 우리말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했거든요. 아니할세의 그 리을세가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함으로 하는 어미란 말이야. 그죠? 종속적 연결어미. 그렇게 해서 어미로, 그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 없어요.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린 백성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 자, 요거 이런 전차로는 본문 내용에 괄호 쳐가지고 가능,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전차로. 그 다음 어린, 이 단어 별표, 왕별표 쳐놓으세요. 왕별표 한 5개쯤 칠까? 무지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뀐단 말이죠.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바뀔 때 그 단어가 지칭하던 대상이, 범위가 넓어지면 확장이라고 하고 좁아지면 축소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랬을 때, 다른 뜻으로 바뀔 때 의미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적용된 거죠. 보세요. 어린 옆에다가는 일단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적어주시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바뀌었느냐 하면, 요게 나이가 어리다 할 때의 어릴 유자입니다. 유치원, 그쵸? 유아 할 때, 그거는 아니구나. 유아는 접유자를 쓸 수도 있겠구나. 자, 어쨌든 나이가 어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린으로 뜻 바뀌어가지고 요것이 의미가 이동을 해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어의전성 옆에 의미의 이동이라는 빈칸에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 니르고저, 말하고자, 니르다. 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다르다, 니르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간, 즉 다라 또는 니르, 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이렇게 변한다고, 그죠? 니르고저 할 때 니르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저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want to, 원망형 어미라고 하죠. 누구를 원망한다가 아니라 바랄 원자, 바랄 망자입니다. 뭐뭐 하길 바란다 하는 원망형 어미.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요놈의 홀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각종 시험에는 조금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린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빈도가 낮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하간 요거 별표 한 2개만 좀 쳐놓읍시다.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할 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게 그 밑에 보면 형태소 분석이 다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르고저 홀. 자, 홀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요, 요게 이제 해석은 사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어간 자체가 하다에서 온 겁니다. 하, 아래야, 하. 네. 그래서 할 위자, 뭐뭐 하다 하는, 요게 이제 어간이죠. 뜻으로는 이제 할 위자, 하, 어간,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오가 문제예요. 이 오가. 이게 특수 선어 발음인데 일단은 요렇게 적어놔 보세요.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특수 선어 말어미. 네. 특별한 의미의 선어 말어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리을 열인 이읒이 있죠. 요것이 우리가 보통 읽을 책, 갈 곳 요런 식으로 할 때 그 관형사형어미 있지. 리을. 읽을 책 할 때 그 리을, 갈 곳 할 때 그 리을, 그 관형사형 어미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정확하게는 관형사형 전서어미지. 네. 관형사형 어미. 일단 요렇게 적어 놓으시고 별표 2개 정도만 붙여 놓으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적어 주시고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이르고조 홀배 이셔도 배 같은 경우에는 바가 이렇게 됩니다. 바는 이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뭐 이럴 때 쓰잖아. 그죠? 그럴 때 그 바인데 그 바가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 있으니까 그 단어가 말이죠. 의존명사가 끝나 있으니까 뒤에 주격조사를 이모음을 붙인 거야. 그래서 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바가 이셔도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이놈의 이셔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건 어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같은 뜻인데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뜻인데 하나는 이 시가 있고 하나는 이 시 있습니다. 요게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어간이 이 말은 그 당시 15세기 사람들이 이 있을 유자의 의미의 우리말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어떨 때 사용했느냐? 이 시는요, 뒤에 뭐가 오느냐면 모음어미가 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 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리가 돼 있잖아.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잇. 네, 자음으로 시작하면 잇.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시.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러면 이셔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시라는 어간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어도, 그쵸? 그렇게 되면 이 시와 어가 축약을 일으켜서 셔가 된 거죠. 오호, 이셔도,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침내. 마침내는 이제 지금 현대국어의 마침내가 되겠고요. 마침내 자기의, 그죠? 저가 이제 대명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는 관형격 조사가 되겠지요. 그게 왜 관형격 조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 저를 이라고 해석해도 문맥이 안 통해. 저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쵸? 부드들, 자, 뜻을, 자, 이 부득 같은 경우에 비읍 계통은 비읍을 발음을 해주고 뒤에 있는 자음, 또 겹자음이죠? 그죠? 합용병서, 그치? 예. 그것을 갖다가 디귿을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드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이걸 뜻을 해버리면 이게 쌍디귿을 쓴 뜻을인지 아니면 시옷 디귿을 쓴 뜻을인지 아니면 비읍 디귿을 쓴 뜻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외우기 편하게, 익히기 편하게 그냥 부드들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네. 부드들, 실어 편이 못할 놈이 하니라 했어요. 실어. 실어는 능히라는 뜻이고요. 예. 이게 기본형이 원래 실다에서 온 건데, 그래요. 그 밑에 형태소 분석한 거 보면, 실어가, 능히라는 뜻이면서, 그 다음에 요거 형태소 분석을, 실다, 여기에서 온 거거든. 실. 능히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실까지가 일단 근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붙은 거야? 이게 부사로 이제 기본형이 이거니까 실다라고 써야 되겠죠. 기본형. 그래. 실다라고 적어주시고 그것이 이제 부사로 파생이 될 때
여기다 이렇게 부사 써놓은 것이 이제 부사로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사로 파생됐을 때 이제 실이라는 어근에 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접사가 붙은 거죠. 부사 파생 접사. 네. 실이라는 어근에 부사 파생 접사 어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된 거야.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표디는 표디가 이제 나중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서 표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당시 도서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상태 따라서 그냥 표디 이렇게 된 거고요. 실어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하는 놈 이것도 별표 5개 요것도 의미가 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놈이 할 때 그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놈이 다시 사람이 요 뜻이거든. 네, 보시면 자, 못할 놈이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요것의 양상을 좀 살펴보자고요. 어떤 양상이냐면 자, 놈이라는 단어 요거 분명 사람이라는 뜻의 뭐였어요? 예산말이었어요. 그치? 예산말. 근데 요것이 지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놈 하게 되면 놈. 물론 형태는 놈이지. 놈은 지금 남자의 어떤 말? 낮춤말로. 아이고 남자. 낮춤말로 썼잖아. 그쵸? 낮춤말로 쓰고 있잖아. 물론 가끔 가다가 나이 드신 어리신애들이 젊은 여성분 보러 좀 어린 여학생 보고 이놈아 저놈아 하는 경우도 있어. 여자를 안 본다는 얘기야. 일단 나이 어리면 다 남자였잖아. 안 봐. 그냥 애야 다. 아니거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라는 뜻이 남자라는 뜻으로 어떻게 됩니까? 쭈쭈쭈쭈 오면 요거는 의미 축소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쪽을 보세요. 예사말이 낮춤말로 됐단 말이야. 이렇게 변한 거 뭘까 이건? 요거는 의미 축소라고 안 하고 의미에 뭐라고 할까? 예산말이 낮춤말이 돼서 격이 떨어졌어. 그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의미 축소와 의미 타락을 겪은 단어다 이런 얘기야. 15세기의 놈은 사람의 예산말이었지만 지금 20세기 놈은 남자의 21세기 남자의 낮춤말이 되어버렸죠. 물론 20세기부터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남자라는 뜻의 낮춤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자 세종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뜻의 예산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남자의 낮춤말로 되면서 의미의 축소와 타락이 보인다. 빈칸에다 그렇게 차근차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종 당시에는 사람 예산말.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남자 낮춤말이 돼서 그 밑에 빈칸에 하나는 축소이면서 타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한이라 하는 것은 많으니라 이 뜻이겠고요. 그때 아까 여기서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할 때 요거는 아래아를 쓴 할 위자잖아. 근데 놈이 한이라 할 때는 아라 말이야. 요거는 많으니라. 그쵸? 그래서 일부러 요걸 안 지었어. 비교를 해주려고. 하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어간인데 요 뜻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거랑 구별이 된단 말이야. 니르고저 홀빼 할 때는 아래아를 쓰는 하. 요거는 동사로 어간. 근데 요거는 한이라 할 때는 어간이긴 하지만 요것은 형용사로 많다. 그래요. 요거는 형용사, 요거는 동사.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 한이라. 네, 이날 위하여. 자, 네 할 때도 이거 나에다가 이모음 써가지고서는 주격조사를 붙여서 내가 이런 뜻이 되겠고 이랄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네. 어엿빈 어겨. 이 어엿비도 별표 5개. 의미가 바뀌는 거거든요. 불쌍히 이런 뜻의 부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어원적 기본형은 어엿부다에서 온 건데 네.
요것도 이제 의미의 이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어여쁘다 옆에 형용사, 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의 민자입니다. 그게. 네. 연민의 정 할 때 그 민이에요. 네. 그 민,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에서 염, 아름다울 염자 또는 아름다울 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이동을 해버렸다 해서 어의전성 옆에 의미의 이동. 그래서 그 어여쁘다가 예, 부사로 파생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역시 어여쁘라고 하는 단어 효용사인데 네. 이 어간, 어여쁘 근데 이제 파생을 하는 거니까 접사가 붙어야죠. 접사가 붙으려면 이걸 간이라고 안 하고 어근이라고 해줘야죠. 어근, 효용사 어근, 어여쁘에다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 파생 접사 그쵸?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은은 다른 모음이랑 결합할 때 100%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엿비 이렇게 된 거죠. 이어가 아니라 어엿비 네. 어엿비 너겨 네. 그래가지고 어엿부 어근에 이 부사 파생 접사 붙어서 어엿비 그래요. 너겨 여겨 네. 너기다 여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로 자 그 다음 세로 스물 여듭자를 맹가노니 세로는 뭐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현대국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스물 이 스물이 이제 나중에 스물 되면서 원순 모음이라는 것을 거치죠. 원순 모음 화를 거치죠. 의가 우되는 거. 그 다음 맹가노니 자 맹가노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아직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맹가노니도 여기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써야 돼.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맹가노니 요 밑에는 이제 어렵다. 네. 이거 판서하면서도 판서 계획을 잘 짜야 돼. 써먹을 수 있는 건 계속 써먹어야죠.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피곤해요. 네. 맹가노니 봅시다. 맹가노니 자 만드니 이 뜻인데 네. 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요 일단 맹갈다에서 온 거예요. 간 자체는 맹갈까지 만들다라는 거거든. 네. 맹갈 여기까지가 이제 간. 그 다음 여기 있던 리을이 왜 떨어져 나갔을까?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다 정리해 줄게요. 요 나가 바로 이제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가 돼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그 다음 여기 아래아가 있다. 근데 이제 오라는 모음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가 나타나는 거야. 이 오가 바로 이 특수 선어 말어미입니다. 다시 특수 선어 말어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결음이 니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물론 종속적 연결음이죠. 근데 그거 같이 다 적읍시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요? 종속적 연결음이 종속적 연결 어미 네 짠 이래가지고 니는 이렇게 써주시고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요게 문제인데 사실은 요거 네 일단 그 앞에서부터 먼저 팁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가 돼 있나? 안 돼 있네요. 네 일단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요거 어간 종성에 있는 리을은요 뒤에 니은이나 디귿이나 반치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요. 그리고 100% 떨어져 나갑니다. 자, 종성 리을은 네. 종성 리을은 니은, 디귿 또 반치음 앞에서 100% 탈락입니다. 탈락. 띵 이렇게 적어주시고 네. 좀 이상하다. 깔끔하게 잘 보이게 적읍시다. 100% 탈락. 네. 종성 리을은 니은 디귿 반치음 앞에서 100% 탈락하는 것이 그 당시 사례였고요. 네.
여기 니은. 그 다음 또 있어. 요놈의 아래야. 네. 요놈의 아래야도 다른 모음이랑 결합하면 100% 떨어져 나가요. 아, 복잡하네. 이것도 옆에 밑에다가 살짝 적어둡시다. 아래야나 은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뭐 한다? 100% 탈락한다. 선생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자, 우리 고전문법 공부 방법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냐? 이 고전도 말이야, 이게 일종의 외국어거든. 조선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 방법이랑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단어. 특히 동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많이 익혀두고,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 기본형을 많이 익혀둬야 된다라 그랬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말이긴 하지만 조선어도 마찬가지야. 즉, 이게 지금 용언이란 말이야. 동사나 형용사. 그럴 때 기본형 어간을 많이 알아둬야 돼. 영어에 동사 원형 알아두듯이. 그럼 이게 맹갈에서 왔다는 것. 그럼 리을은 어디 갔니? 요 원칙을 떠올리는 거지. 아, 니은 디귿 반치음 앞에서 100% 떨어져 나갔겠구나. 그 다음 요게 이 형태소 나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물론 이거는 익혀둬야죠.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의 나. 그 다음에 과거에는 사실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그래요. 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니은이 오니까 리을이 떨어져 나갔겠지. 그 다음에 이 아래야는 어디 갔어? 역시 이 원칙. 다른 모음이 붙으니까 떨어져 나겠고요. 이걸 갖다가 익혀둬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출을 해내는 거죠. 나오니. 자, 일단 여기까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설명이 문제죠. 이 특수선어 말음이 오 때문에. 밑에 설명 보세요. 이 특수선어 말음이 오우를 의도선어 말음이라고도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1인칭 주체 표시에 용법이 있고요. 즉, 서술어에 사용되었을 때 그 서술어의 주체가 1인칭 화자, 나라는 거. 그 다음 현재라는 거. 그쵸? 네. 근데 그 현재는 이제 나중에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붙어가지고 된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인칭 주체 표시 선어 말음이 해서 서술어의 주체가 바로 화자인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표시한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28자를 맹가노니. 즉, 누가 만들었다? 이 글의 화자, 세종대왕 어지의 화자, 즉 세종 자체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내가 28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나와 오. 이 나와 오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노잖아. 이 노는 지금도 쓰여요. 선언하노라. 누가 해? 내가. 언제? 지금. 이 나하고 오가 붙었으니 1인칭 주체 표시와 현재 시제가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니, 애들이 그냥 저기 뭐냐, 그 놀림말로 뭐뭐 했노 어쨌노 이거 말고, 네. 선언하노니 맹세하노라 할 때 그 노 말이야. 그럴 때 그 노가 바로 이 흔적입니다. 나와 오가 겹친 거. 그래서 맹세하노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맹세한다. 현재 시제 선언 말어미까지 의미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요. 선언하노니 선언한다 이거지. 지금 내가. 그죠? 1인칭 주체 표시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관형사형이 수식하는 그 명사가 관형사형에 나타난 용언의 의미상 목적어이거나 부사어임을 표시한다. 요게 뭐냐? 바로 이 밑에 건데. 자, 봐봐요. 니르 고저 홀 배이셔도 이랬거든요. 네, 요거를 현대국어로 바꿔놓으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 설명 있는 그대로를 적용시켜볼게. 관형사형이 수식하는 명사가, 자, 관형사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요걸 수식하는 그 명사가
바로 이 관형사형에 나타난 용언의 의미상 목적어. 즉 요게 서술어라면 요게 바로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 이 바가. 즉 바를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 바를 이루고자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요 오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아하 의미상 목적어 용법.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상 활용 용법이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게 더 어렵지. 다시 피수식어가 수식당하는 말이 수식하는 말에 의미상 목적어가 됨을 표시하는 선어 말어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 1인칭 주체 표시 선어 말어미거나 수식을 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에 의미상 목적어가 되는 용법. 요것이 서술어라면 요것이 목적어가 되는 용법. 이 바를 이루고자 한다. 이 바를 말하고자 한다. 의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상. 문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나오겠죠. 근데 요건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통째로는 주어가 되지만 그 안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요 바를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의미상 목적어 용법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설명해놨잖아. 이르고조 홀 빼이셔도 했을 때 하, 오, 리을, 바, 이 해가지고 바를 말하고자 바가 말하고자 함의 의미상 목적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 돼요. 읽을 책 하면은 책을 읽는다라는 개념 아니야. 그치?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읽음의 의미상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네. 훈민정음 어디에서 이 오가 쓰이는 부분, 특수선어 말음이 오가 쓰이는 부분 딱 이 두 가지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 1인칭 주체 표시 용법, 맹간오니. 그 다음 의미상 목적어 용법, 이르고조 홀빼. 딱 그걸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도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잖아. 밑에 보면 기억, 니은 해가지고 오, 우가 포함된 어절이 단순 서술어 맨 뒤에 나타나면 그냥 1인칭 주체 표시로 보시면 되고 맹간오니. 그죠? 오, 우가 포함된 어절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사용돼 있으면 아, 의미상 목적어 표시로구나.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요. 맹간오니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단 정리가 된 겁니다.